요 개성과 관계되는 소설은 선생님이 미망이라는 거 하나가 있어요. 미망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듀얼리즘 얘기하고 선생님이 노벨리스트다 그러면은 역사 소설은 쓰면 안 돼. 노벨리스트는. 왜냐면 내가 보는 것만 써야 되니까 내 눈에 있는 것만 here and now야.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의 문학이다. here and now에 올려 끝나니까 역사 소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딱 하나 쓴 게 미망이라는 역사 소설인데 그것도 대단히 가까운 과거야. 임꺽정, 리얼리스트들이 쓰는 거, 임꺽정이라든가 또는 박 선생님 미망이라든가 박경일 선생님의 토지라든가 요거는 우리 할아버지들 때 얘기야. 아주 과거 얘기가 아니고 이광수가 쓰는 사랑의 동명왕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광수가 노벨리스트가 못 되는 거는 역사 소설을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역사 소설을 쓰면 안 되는데 요거는 개성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 쓰고 싶어서 일부러 쓰신 거예요. 미망이라는 거. 개성에 대한 일종의 헌사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송도일보라는 거에 그 당시에 이렇게 묶어놓은 신문이 있어. 박 선생님 그거 부에다 놓고 읽으면서 쓰시고 옛날에 나왔던 송도일보를. 그래서 그걸 다 끝나니까 우리 주셨어. 그래서 우리 집에 송도일보가 이만하게 있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들 쫓아다니면서 어머니 아는 사람들 생존 개성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부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 리얼리즘 소설은 증거를 대야 돼. 우리가 왜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벨을 쓰려면은 증거를 굉장히 많이 따져야 돼. 자료를. 그리고 그 자료를 입증을 해야 돼. 개연성이라는 말이 있어. 개연성이 있어야 돼. 개연성이 아예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거는 개연성이 없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개연성이 없으면 소용없어. 개연성은 80% 정도의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이 지금 기점하는데 기점 중에 하나가 개성문화다 하는 거죠. 개성문화. 리얼리즘 문화, 상인 문화 그렇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향점은 뭐냐 하면은 이 양반 왜 소설을 쓰느냐 그러면은 토학질을 하기 위해서 구역질이 나서 여기까지 음식이 차 있어서 토하지 않으면 안 돼. 내 글은 토학질이다. 여러분들이 토학질이라는 말을 알아요. 한자로 하면 구토가 되죠. 근데 구토는 덜 구역질하지. 왜냐면 한자에서 불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구역질도 아니고 토학질. 6.25 때 이야기 이걸 왜 되풀이했으면 아직도 기억이 게 많아서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어서 또 쓰면 요쪽에 나오고 또 쓰면 요쪽에 나오고 6.25 여러 번이 나온다.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토학질이다. 생리적인 거죠. 생리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피직스의 피직스지가 아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증인이 되고 싶어서 씁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남욱이 남의 증언을 하려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전쟁이 났어요. 대학 1학년 그 해는 또 6월에 오픈을 해서 학교를. 그래서 6월에 들어가서 2주 일하고 나니까 전쟁이 난 거야. 그랬는데 피익스에 취직하시잖아요. 피익스에 취직해가지고 조선학부를 하는데 장사를 아주 잘해. 박 선생님이 온 식구 다 먹여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 조카도 굶기지 않고 여자가 좀 노릇을 아주 원사히 잘해요. 내가 여기서 이거는 딴소리지만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박완서 시구를 읽어보면 버릴 여자가 하나도 없어. 거기 나온 여자들은 다 너무 똑똑해. 어머니는 얼마나 똑똑해요. 바느질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틀림없이 교육을 시킨 거야. 싫다는 거 잡아꺼려다가 억지로 해가지고 보내서 작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 누가 그러더라고, 25살 된 여자가 혼자 되면 남이 척이 되는 수밖에 없다. 누가 그래? 자기 어머니가 척인 사람이. No.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봐라. 안 하고 애들 길러가면서 다 훌륭하게 길러나. 엄마가 있는 애는 다 학교 다녀요. 아버지가 있는 애는 못 다녀요. 그러니까 유교가 한국 남자들을 버려놓은 거야. 우리가 문반이면은 무반도 있어야 양반이잖아. 근데 무반을 무시하니까 상문주의가 됐죠, 한국은. 그래서 이 선비사자 산업공상할 때 사자를 우리는 이게 선비야. 한국에서는 유약한 남자들 사이에서 20살밖에 안 된 대학 1학년 사람이 나서서 애기 가진 사람에게는 미역을 준비해주고, 올케가 애기 가지고 미역 준비해주고, 그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저 자기 친구가 남자 동창생이 우리 아내가 애기를 낳는데 미역 한 꼬다리 입고 가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는데 박 선생이 손을 그 주인공이 속으로 물어가냐면 난 죽여봐라. 내가 너한테 미역 꼬다리 놔주마. 이걸 우리 올케 거야. 이러고 이제 안 주는 장면이 나와. 왜냐면 이걸 보고 우리 올케가 온전한 애를 낳는데 내가 너희 마누라에게 위해서 그거 못 내줘.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품을 하고 시크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단단한 여자가 딱 노릇하잖아. 이걸 하다가 올케가 돈을 벌어서 살 만큼 되니까 결혼해버리거든. 결혼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놀란 거는 박완서 선생님은 6-7방 있어도 그 방 연탄은 당신이 나가랐어.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데 가보니까 음식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상갓집에. 그게 계속 문화예요. 그런 자기네 문화를 하는데 옷은 또 아니래. 옷은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집은 못해요 우리나라가 중민이 지을 수 있는 집에 한 개가 딱 있어. 그래가지고 기둥 소술대문 이거 물론 안 돼요. 소술대문은 이 어깨 외부 다니는 계급의 사람이 사는 집에만 맨 채로 들어가라고 거기 소술대문이 허락되는 거예요. 집에 계급이 있어. 그러니까 버덕집밖에 못 지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옷도 비단 옷을 못 입게 하고, 중국산 비단 이걸 못 입게 하고, 어떤 때는 무색 옷도 못 입게 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 치료지. 근데 음식 문화가 개성만큼 발달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문화,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게 노벨인데, 거기에서 박 선생님은 박수근 선생님, 지금 생각이 난다. 박수근 선생님은 같이 모시고 피익스에 있는데 거기에 알기를 우습게 하라고 하가들은 막 뿌려먹고, 그리고 막 짜내가지고 너무 초상화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능력을 보이다가 딱 결혼하는데, 그때 그 박수근 선생 그 대단한 양반이 10천짜리 몇 불짜리 미군 지하들의 싸구려 얼굴 그려주고 돈 받고, 잘못 그리면 또 바꿔서 물어내고, 그러고 산유비요. 요거를 증언하고 싶어서, 애초에 글 쓴 동기는 증언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는 도학질이고, 내가 남의 증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거울이지, 객관적이지.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얘기가 하고 싶어. 그래서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얘기를 넣어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증언으로서의 작가되기. 요거는 언제도 나오냐 하면은 정말로 귀한 증언은 일사후퇴되고 석 달 동안에 서울이 완전히 비어요. 6.25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낙관주의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저 사람들이 위사에 한 방울 쏘면 당장에 날라오는데 서울에. 근데 그렇게 항상 당하니까 그런지 하여간 낙관들이야. 그래서 걱정 안 하고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6.25 때도 우리를 가난하니까 한국 사람 다 자기 가난하다 그래. 나보다 부자가 하나만 있으면 나는 가난한 거야. 그래서 모두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이 말을 중산층도 봤어. 근데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가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잘 살게 되겠지. 그런 낙관주의가 있었다고. 근데 그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을 가만 안 놔뒀거든. 하나도 다 당했거든.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는 그 가난뱅이들이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고 완전히 비다시피 해요. 그럼 누구만 남냐면 발갱이 가족만 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감증을 안 써줘서 넘어갈 수가 없어. 강을. 이 증명서가 있어야 한강을 넘어가는데 내가 한강을 걸어서 넘어갔어. 일사후퇴 때 그 해에 다행히도 그렇게 꽝꽝 얼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걸어내려갔다. 아무도 생각하면서 아무도 생각. 근데 전부 나가버리는데 박경희 선생님도 계시고 박학서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박경희 선생님 너무 외로움이 있었대요. 장독대에 올라서서 아침이면 누구 집에 혹시 연기 나는 게 없나 하고 열심히 쳐다보는 거야.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기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혹시 어디 연기가 나면 찾아가 보려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서울에 남아있은 경험.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학서 선생님은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 미국에서 온 장교가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써서 넘어와 보니까 다 넘어가고 없어. 그쪽 박스님 동네 거기는 빈민굴인데 이 거지 같은 동네도 왜 다 넘어가냐 이거야. 여기 주민들까지 왜 넘어가냐 말이야. 이건 정말 프롤레타리아가 사는 데인데 그래서 그 북한 장교가 막 무라통에 터져서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또 어디까지 잡혀갔다가 우리하고 또 들어오고 또 갔다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공연단에 구경도 가고 그 시대를 사는 거야 제대로. 박경희 선생님만 그러다가 내려가는 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속달으로서 쭉 살았으니까 아무도 못 본 서울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증언해야겠다. 아무도 못 산 박수근의 6.25를 증언하듯이 이것도 증언해. 나만이 겪은 어떤 정치. 그래서 증언을 하려다가 증언이 이제 토악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소설이 자전적 소설과 비자전적 소설인데 원체는 노벨은 픽션이라 해야 돼요. 비자전적 소설이 원류야. 그래서 이광수가 한국에 끼친 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은 전부 1인칭이에요. 일본은 전부 사소설이야. 사소설이 리얼리즘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 시대만 3인칭으로 썼어. 근데 그 나머지 앞뒤 시대는 전부 1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가 일본말 왔다구시야. 왔다구시. 그러면 왔다구시 쇼세츠야. 나라고 말하는 소설이야. 그 시대에 이광수가 3인칭 소설을 썼어. 물론 러시아나 이런 데서 배운 거지. 우리 여기 유학생들이 가서 일본을 안 배워요. 전부 유럽을 배우는 거야.
내가 일본 능이 배우러 오는 자니 우리는 다 러시아나 불란서 배우러 오는 거야. 이러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르베르크에 가는 기분으로 우리를 유학을 간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3인칭 소설을 쓰는데 박 선생님의 3인칭 소설은 또 뭐냐면은 당신과 같은 나이 또래의 중산층 여자들, 중산층 여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그거는 정말로 전후 폭격이야. 가면로 그 사람들의 가면로 그래갖고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토학질을 하며, 왜 증언을 하며, 왜 가면을 벗기느냐 하면은 박 선생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산적인 거, 뭐가 나오는 거야. 뭐 나오는 거, 곡식이 나오면 시심은 생산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면 아기가 되죠. 그래서 어린이가 언제나 그 생명주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하고 그게 인간으로 하면 아기가 돼. 그래서 마지막에 80년대가 되면 아기 울음소리, 그걸 하나의 구원으로 나타내는데 그러한 그 생산적인 것, 그 다음에는 본질적인 것, 건드리지 않은 대로 로우한 대로 영어로 하면은 로우 마테리얼 하는 것처럼 가공하지 않은 대로.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분재같이 갖고 오는 아이들. 분재가 성장을 막 억제해갖고 기르는 거잖아요. 나무를 또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엄마들이 성장을 억제시켜가면서 만들어놓은 분재 같은 아이들. 그런 교육. 내가 여기서 그 프로필 전시회할 때 학생들 데려다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국민학교애들 데려다가 나이 프로필을 해라. 너무 재밌는 걸 많이 해놔. 솔직하고. 근데 중학생 데려다 해놓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게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가면 예외질서있죠. 그 가외하는 애들 이거는 뭐 박 선생님 손에 가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중산층에 어두우면, 중산층에 비본질적이면 이거는 그냥 정말로 전천후 폭격기야. 박 선생님 별명이 전천후 폭격기예요. 아무나 두들겨 패서. 근데 나만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나도 두들겨 패요. 그게 그 위대했던 이유 같아. 내가 그 보남자의 집인가 하러 가보니까 외아들의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했어. 근데 생활비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세금을 싹 갖다 주면은 한 푼도 안 내놔, 돈을 생활에다가. 그래서 남편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일본말로 엄마가 들을까봐 안 한다고 가서 말이야. 이래가면서 일본말로 엄마 못 듣게 씹는 거야, 시어머니를. 그 얘기를 다 써놨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액한 며느리가 한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씹어앉아서 시어머니. 그런 장면이 나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절에 갖다 바치는 데서. 아들은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얼마나 그 서울 났다가 깜찍하냐면 이 양반이 그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혼수를 다 해서 싸서 데려오는 말 신부거든요. 하여간 이 홈셋까지 다 당시 돈으로 사서 그 당시에 비디오를 찍어가면서 호화결혼 시켜서 모셔가는 신부라고. 그럼 어지간하면 여자만 두고 엄마한테는 나쁘게 굴잖아요. 근데 수 사람들 그거 안 하더라고. 참 잘해. 그 며느리하고 이 사이에서 남편들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못 들은 채우고 넘어가. 근데 아들은 딱 알고 있어. 엄마가 그 돈을 어디다 쓴다는 걸. 그걸 그대로 가져다 내 자식들한테라고 절에 갖다 바치는 거야. 그리고 절에 갖다 바치고 생활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안 내놓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주는 돈을 네 쪽을 내가지고 일주일씩 써라.
그럴 거면 살려야 된다. 이거 가르쳐주지 어디 가서 걷어다고 막 주워 주지도 않고 일정한 자기 수입 안에서 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모자라면은 4등분 해가지고 일주일치 예산을 세웠었어. 그러면은 모자라면 안 쓰고 그러면서 가면 된다. 그러면서 엄마도 물건해라 소리를 절대로 안 해요. 아들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폭격하는 거야. 자기를 곡식을 나눠주는데 대개 사람이 그랬을 때 좀 위선적이잖아요. 자기 일을 적당히 둘러대지를 않고 뭐를 굉장히 멋진 소리를 해. 뭐를 해봐라 내가 그걸 한 소리나 내주나 하는 가혹한 소리를 혼자 하는 거를 자기가 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걸 그래서 또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 이게 저 한 깡만 건너가면 다 도둑오는데 남의 마시고 내 거는 없어요. 남의 김치떡 뒤져가지고 김치 볶고 그 집 창작으로 불 떼고 자고 빈집에 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 어때 먹을 게 없으니까 빈집털이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디테일을 아주 시간하게 남의 얘기 쓰듯이 그렇게 가혹하게 써놨어. 그 막 뒤져다가 집에서 먹는데 그걸 뒤지면서 자기가 아이니까 무슨 느낌을 받냐 하면은 사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이거 모든 차가 더 좋으니 쌀 못 가져가도 좋으니 사람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야. 근데 막 가져가는 걸 막 가져가는 그런 그 자기의 인간의 어두운 면이죠. 당신의 어두운 면도 그런 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인간의 있는 모습을 as it is야. 있는 그대로. 부풀려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돼. 똑같은 크기로. 지금 히랍 문화를 얘기할 때 내추럴 사이즈라는 말을 써요. 내가 우리나라도 내추럴 사이즈를 좋아하는 문화야. 히랍하고 대단히 비슷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말대는 시늘이 13m밖에 안 돼요. 성벽만 안 높아. 터키의 성벽만 높지 않을까. 이스라엘도 15m짜리 성벽이 있어. 근데 말대는 시늘은 13m가 고작이거든. 근데 세계 최고의 거잖아. 요거는 히랍 사람들은 휴먼 사이즈 혹은 내추럴 사이즈 이걸 좋아해. 있는 그대로 사람 그대로의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높아지는 거. 이게 높아지려면 알렉산더가 나오면 이게 높아져. 알렉산더는 히랍 사람이 아니에요. 그 테살로니카는 그거는 이방지대야. 그래서 군주국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오면은 요거를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 대석을 하나 집어넣고 요 높이 비율에 따라서 이걸 높일 수 있게 그래서 20m짜리 이런 기둥이 막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장엄한 로만 스타일은 장엄한 거죠. 근데 히랍 거는 글로리라고 해서 to the glory that has Greece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쪽은 그랜저야. 장대함. 그 장대한 문화는 로마나 이집트나 이런 데 있는 큰 걸 좋아하는 문화. 근데 이라는 큰 걸 안 좋아하는 문화고 우리도 근본적으로 큰 걸 안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자금성이 변소갈만하다. 누가 그러려고 말을 했어. 그 변소갈만한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물론 나무가 큰 게 없으니까 못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게 있는데 리얼리즘은 같은 크기래. 있는 사물의 그대로의 크기. as it is야. 있는 그대로. 그 그대로 그리려면은 과장을 안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도 그러는데 글을 써놓으면 그 다음에는 디테일을 넣어서 막 길게 다시 써.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용사 지우기를 해. 그래서 지우고 보면 지워볼수록 좋아. 그래서 글은 여러분 자기 글이라도 여러 번 볼수록 나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갈고 다듬어서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 현실과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리얼리즘인데 그거는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죠. 과장할 수가 없지. 바느질하는 데서 잘하거든 박 선생님이. 여자가 하는 작업은 과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리얼리즘을 반대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체 리얼리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 남자의 예술이기 때문에 돈과 성이 나와야 되는데 박 선생님은 성은 안 다뤘어. 그래서 극히 조그맣게 뭐 닮은 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성이 노출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나오는 리얼리즘이지. 근데 박 선생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성적 결벽증 같은 게 있지. 그래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 다 죽어. 안 죽을 남자 없어.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말로 한번 그렇게 누가 잘못하면 그거는 또 얼마나 가혹하냐면은 고은 씨는 KBS에서 서재 만들어준다고 지금 서재 다 가져갔다고 그거 다 돌려주고, 수원 씨는 집 죽은 다음에 기념관 만들어준다고 집 만들어주고 다 돌려주고 그랬다. 근데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이중성이 있어서 그래서 염산섭이나 누구나 성에 대해서 내놓고 쓴 사람이 없어. 대중소설이 외에는. 그리고 염산섭은 딱 방문간에서 끝나. 창녀들, 고급 창녀들 나오는 집이 나오잖아요. 염산섭의 3대에는 그 고급 창녀들이 나오는 집이 나와. 근데 그 은건자집에 가면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딪혀. 그런데 딱 문 밖에서 끝나지. 안에 못 들어가,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교가 너무 그걸 오래 억압했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이 생겨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리얼리즘 소설이 리얼리해지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데, 그 금기를 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체이노의 별들의 고향을 내가 딱 아플 때 이렇게 받았는데,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첫 장에 경나는 엉덩이가 이쁜 경아 이런 게 나와. 어디가 이쁘고 뭐가 이쁘구나 열하다가 마지막에 엉덩이가 이쁜 경아. 그래갖고 체이노가 인기를 끌고 얻어맞고 상업화됐다고 막 얻어맞 집중 부활을 하는데 그 남자 아무렇지도 않아. 그 조그만 남자가 야, 소설이 뭐가 고상한 건지 아니? 그거 거지들이 오는 거야. 소설가가 뭐 고상한 사람인지 아니? 길에 주서서 길에 흘러다니는 얘기를 도청도설 해가지고 살붙여서 그래가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내가 소설가인데 왜 성 쓰면 안 되냐? 그리고 신문소설 쓴다는 말도 그렇게 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직업 작가다. 그럼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으란 말이냐? 순수소설은 못 사는데 왜 내가 쓰면 안 되느냐? 내가 경아 얘기를 왜 쓰면 안 돼? 내 안에 그게 있는데 이러고 나온 게 그게 체이노의 새로움이야. 그 70년대 가서 그게 이제 해가지고 영다의 전쟁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 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소설이 리얼리즘에 이게 되고, 이미 그때는 끝난 때죠. 끝나려는데. 근데 참으로 고마운 거는 박 선생님이 80년대 들어가면 그 폭격기가 아닌 세계가 나와. 상처가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저 도시 얘기할 때, 그때 도시 얘기를 할 때 얘기했는데, 그건 참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구나. 그래서 다시 박초골로 돌아가는. 박 선생님이 있어서 박초골로 도시옥으로 보면 박초골이 천국이거든.
근데 왜 천국이냐면은 아까 말한 프로덕티브하게 살아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 자기는 거기 있을 때 아무 구속을 안 받고 사람만 보고 살았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는 거. 본질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인데 그 신라군이죠. 그래도 그 얘기까지로 가려면은 10년 동안에 전천후 복귀게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했다는 게 놀라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손자 낳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파트에 가고 이러면서 문학이 바뀌어서 돌아가셔서 참 좋고 항상 알라모드의 테마를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오래 남을 작가지